저는 올해 66입니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건 빈 문서 한 뭉치와 자물쇠가 녹슨 낡은 송금고 하나뿐이라고 저는 12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. 남편은 도시 변두리에서 철물 도매를 했습니다. 볼트며 너트며 경첩 같은 걸 자루째 떼다 파는 손톱 밑이 늘 새까맣던 사람이었어요. 20살에 만나 40해를 같이 살았는데 워낙 말이 없고 정을 겉으로 못 내는 사람이라 저는 가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싶었습니다. 생일이라고 꽃 한 송이 사온 적이 없고 제가 어디 아프다 하면 약 사 먹어라 한마디가 다였으니까요. 그 가게를 남편은 고향 친구와 둘이서 시작했습니다. 그 친구를 남편은 친형제보다 더 믿었어요. 명절이면 우리 집 안방에서 같이 술을 마셨고 그 집 아이 돌반지도 우리가 해줬습니다. 남편은 늘 그랬어요. 저 사람하고 나는 손해볼 사이가 아니다. 일이 틀어진 건 13년 전 봄이었습니다. 그 친구가 어디서 큰 거래를 물어왔다며 자재를 미리 잔뜩 사두면 2배로 남는다고 남편을 부추겼어요. 회사 이름으로 은행 빚을 크게 내자고요. 남편은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위인이라 도장을 내줬습니다. 서류에 이름 석자 적고 인주 묻혀 도장을 찍던 그 손을 저는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. 지금도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합니다.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. 자재는 애초에 없었어요. 거래도 없었고요. 남은 건 남편 이름으로 된 빚, 그것뿐이었습니다. 남편은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,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다 말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. 그 길로 반신을 못 썼어요. 말도 어눌해지고 오른손은 숟가락도 제대로 못 쥐었습니다. 평생 볼트 하나 손으로 척척 조이던 사람이 말이지요. 병상에 누워있던 반년, 남편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. 그 녹슨 송금고 열쇠를 노끈에 끼워 제 목에 걸어주고는 어눌한 발음으로 자꾸 그랬어요. 이건 네 거다. 절대. 남 주지 마라. 그러고는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뜬금없이 고맙다.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. 저는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가 보다 그렇게만 여겼습니다.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판에 녹슨 금고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. 저는 열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. 남편은 그해 가을에 떠났습니다. 그 뒤로 12년을 저는 식당 주방에서 살았어요. 남의 집 잔치 설거지, 상갓집 국 끓이기, 새벽 시장에 나가 파 다듬기.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톱이 다 물러 빠졌습니다. 남편 빚을 저는 한 푼 떼먹지 않고 다 갚았어요. 사람들은 미련하다 했지만 저는 그의 이름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. 무뚝뚝해도 남 속인 적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. 그 송금고는 이삿짐 구석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. 저는 그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. 그런데 작년 겨울, 옛날 그 가게가 있던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낯선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. 양복을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명함을 내밀며 그럽디다. 사모님, 옛날 그 철물점 자리 땅, 저희가 좋은 값에 사드리려고 왔습니다. 저는 어리둥절했어요. 무슨 소리예요? 그 땅은 우리 것이 아닌데 그 가게는 세를 얻어 하던 거라고 우리한테 땅 같은 건 없다고 했지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서류를 한 장 꺼내 보이는데 등기부라는 거였어요. 거기 그 땅 주인 이름 석자가 제 이름이었습니다.
제 이름이요.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. 집에 돌아온 그날 밤, 12년 동안 잊고 있던 그 송금골을 꺼냈어요. 목에 걸었던 열쇠는 어느 서랍 깊은 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. 녹슨 자물쇠를 여니 안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과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. 여보, 나는 저 사람을 믿었지만 마지막엔 안 믿었소. 저 사람이 언젠가 이 땅까지 노릴 걸 나는 알았어. 그래서 회사가 망해도 이 땅만은 안 넘어가게 진작에 당신 앞으로 돌려놨소. 회사 비대는 안 걸리게 해놨으니 겁내지 말고 당신 거 하시오. 볼트 하나 제대로 못 조이게 된 내가 평생에 나사 딱 하나는 제대로 박았소. 그게 당신이요. 미안하단 말은 안 하리다. 대신 고맙소. 나 같은 사람 만나 고생만 한 당신한테 나는 그저 고맙소. 편지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. 남편이 쓰러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이는 그 친구가 도망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아니, 어쩌면 처음부터요. 말없이, 티 없이 저를 그렇게 지켜놓고 간 겁니다. 그리고 며칠 뒤, 저는 알게 됐습니다. 저를 찾아온 그 양복쟁이 뒤에 누가 있었는지를요. 13년 전 돈을 들고 사라졌던 그 친구가 그 재개발 조합의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. 그 동네 땅을 헐갑에 긁어모아 한몫 크게 잡으려던 참이었는데 하필 그 한복판, 제일 목 좋은 그 땅이 제 이름으로 묶여 있었던 거지요. 제 도장 없이는 삽 한 번을 못 뜨게 된 겁니다. 얼마 뒤 그 사람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. 13년 만에요. 머리가 허옇게 쇠고등이 굽었더군요. 그이는 제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고 그 땅을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값은 후하게 쳐주겠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오래 봤어요.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습니다. 저는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. 이 땅은요, 우리 그이가 당신을 안 믿어서 남긴 땅입니다. 당신이 그렇게 만든 땅이에요. 그러니 이건 당신한테는 안 팝니다.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. 그 땅을 저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.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통장에 찍혔어요. 그런데 이상하지요. 저는 그 돈이 들어오던 날보다 그 편지를 읽던 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. 무뚝뚝하다고, 정 없다고,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원망하던 그 사람이 40해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안 낸 말을 죽어서 녹슨 금고 속에 남겨두고 갔더군요. 저는 지금도 가끔 그의 산소에 갑니다. 가서 그럽니다. 여보, 당신이 박은 그 나사 아직 안 빠지고 잘 있어요. 참 단단히도 박아 놓으셨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? 그 땅, 그냥 값을 받고 넘겨주셨을까요? 아니면 저처럼 하셨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. 이런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